안녕하세요, 썬데이입니다. 오늘은 수채화로 나무 그리는 방법을 기초부터 차근히 쉽게 알려드릴게요. 먼저 나무의 형태를 알아볼까요? 단순하게 동그라미와 직선으로 표현해보면 쉽게 나무의 기본 형태를 알 수 있어요. 나무 기둥에서부터 중간 가지와 잔가지를 차례로 이렇게 그려주고요. 기둥에서 멀어질수록 나뭇가지를 가늘게 그려줍니다. 동그란 공 모양의 명암을 이렇게 넣어주면 입체적으로 표현되죠? 아주 단순화된 나무의 형태를 그려보았어요. 나뭇잎들이 모여있는 모습을 한 덩어리로 크게 묶어볼 수도 있고 2개 이상의 동그라미로 그려볼 수도 있겠죠. 이번엔 동그라미 2개와 직선으로 그려보았어요. 이번엔 이 기본형에서 좀 더 구체적인 나무로 스케치해 볼게요. 동그라미를 여리게 그리고 그 위에 구불구불한 선을 사용해서 그려주는데요. 동그란 공 모양에서 뭉실뭉실한 구름 형태로 약간 형태를 변형해서 그려요. 나무 기둥과 가지를 그릴 때 나뭇잎 사이로 가려진 부분은 생략하고 사이사이로 보이는 부분만 그려줍니다. 가지가 보이는 부분은 나뭇잎 덩어리의 아래쪽으로 어두운 명암으로 표현해줍니다. 아무리 복잡한 형태도 도형으로 단순화해서 볼 줄 알면 이렇게 쉽게 스케치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도 따라 그리면서 연습해 보세요. 구불구불한 선을 사용할 때는 손에 힘을 빼고 낙서하듯이 손을 꼬물꼬물 움직이면서 그려보세요. 이렇게 도형에서 출발해서 그리면 더 입체적이고 단단한 형태로 그릴 수 있어요. 이 방법을 응용하면 다양한 형태의 나무를 그려볼 수 있는데요. 이렇게 양쪽으로 동그라미 2개를 겹치게 그려서 이런 나무를 그릴 수 있고요. 또 이렇게 동그라미 3개가 겹쳐지게 나무를 그릴 수도 있어요. 이 그림은 스케치하면서 2덩이의 나무로 그려져서 한 덩이로 보이는 나무를 다시 그려볼게요. 가장 단순한 구조의 나무니까 맨 처음 연습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동그라미 1개, 그리고 동그라미 2개로 그려진 나무들, 이 나무도 동그라미가 2개죠? 그리고 동그라미 3개로 그린 나무까지. 이렇게 나무의 구조를 이해하고
스케치하는 방법을 배워보았는데요. 이제 수채화로 나무를 그려봐요. 오늘은 초록의 싱그러운 여름나무를 그려볼 건데요. 먼저 초록색들을 살펴볼까요? 각각의 색마다 느낌이 다르죠? 이런 색들은 시원한 느낌의 초록색이고 이런 색들은 따뜻한 느낌의 초록색이에요. 이런 색은 무거운 느낌, 그리고 어두운 명암에 어울리는 탁한 색이에요. 밝은 색과 어두운 색, 그리고 맑은 색과 탁한 색을 조화롭게 사용하면 예쁘게 색을 사용할 수 있어요. 이제 나무를 칠할 때 사용할 초록색들을 명암 단계에 맞게 골라볼게요. 밝은 명암에는 노랑과 연두, 중간 명암에는 맑은 초록, 어두운 명암에는 어둡고 진한 녹색을 사용하고 그림자 부분에는 시원한 하늘색을 사용하면 좋겠어요. 이렇게 저는 48색 팔레트에 있는 색 그대로 골라 칠해보았는데요. 12색 팔레트를 사용하더라도 노랑과 초록 두 색만 있으면 저와 같은 색을 만들 수 있어요. 먼저 노랑, 그리고 초록, 그런 다음 노랑과 초록을 혼합해서 중간색 두 개를 만들고요. 이 진한 녹색은 초록과 갈색을 섞어서 만들 수 있어요. 마지막으로 파랑과 초록을 혼합해서 그림자색까지 만들어 보았어요. 이렇게 노랑, 초록, 갈색, 파랑만 있으면 6단계 초록색 명암을 만들 수 있답니다. 이제 수채화 나무를 그리면서 디테일한 기법을 배워봐요. 동그라미로 스케치를 시작하면 되죠. 이렇게 스케치를 아주 여리게 간단히 하고요. 나뭇잎부터 채색해 줄게요. 밝은 색, 중간색, 그리고 그림자색, 어두운 색 순으로 칠할 거예요. 작은 나뭇잎을 그리듯 작은 붓터치를 사용하고요. 터치와 터치가 닿아서 이어지면서도 또 서로 닿지 않게 빈 공간도 남기면서 진행해요. 이렇게 나무의 윗부분에 노랑과 연두로만 칠해 주었는데요. 밝은 초록색으로 이어서 중간 부분에 역시 터치로 채워줄게요. 어두운 색은 덜 번지고 터치가 남도록 하기 위해서 바로 이어서 칠하는 것보다 약간만 말린 후 칠하는 것이 좋아요. 약간 마르는 시간을 주기 위해서 그림자 부분부터 칠할게요.
나뭇잎의 가장 아래쪽에 하늘색으로 연하게 칠하면서 실루엣을 살려줄게요. 이제 어두운 명암 부분을 칠하는데요. 아직 젖은 상태에서 먼저 칠한 중간색과 닿을 듯 말 듯하게 연결하면서 칠해주세요. 위와 아래로 너무 나눠지면 부자연스러워 보이니까 아래쪽에도 밝은 초록을 살짝 넣고 밝은 쪽에도 진한 초록을 살짝 넣어서 자연스럽게 만들어줍니다. 한 번 더 어두운 부분에 작은 터치로 진한 나뭇잎을 그려 마무리해 줄게요. 밝은 부분에는 조심해서 아주 작은 터치만 넣어줄게요. 이렇게 밝은 색부터 어두운 색까지 사용해서 큰 덩어리의 명암과 작은 부분의 명암까지 표현되었죠. 이제 완전히 말리고 나서 나무 기둥과 가지를 그려줄 거예요. 마르는 동안 갈색도 한번 살펴볼까요? 갈색도 종류가 아주 다양한데요. 대부분의 물감에 포함되어 있는 브라운색은 옐로우 오커, 번트 엄버, 반다이크 브라운 정도예요. 갈색도 노랑이나 주황, 보라, 파랑 등의 색을 혼합해서 더 다양하게 많이 만들어 볼 수 있답니다. 이 붉은 갈색은 굉장히 예쁜데요. 이 색은 너무 강해서 나무 기둥에 칠하게 되면 초록색이 굉장히 흐려 보일 거예요. 녹색과 잘 어우러지려면 이 두 색 정도가 좋을 것 같아요. 먼저 밝은 황토색 정도로 기둥을 칠하고 번트 엄버나 번트 시에나 정도의 갈색으로 기둥의 한쪽 면과 나뭇잎 바로 아래에 그림자 부분에 칠해서 명암을 표현해줘요. 좀 더 진한 반다이크 브라운으로 중간 가지와 잔가지들을 그려줄게요. 보통 나뭇잎 사이로 보이는 가지는 나뭇잎의 그림자 부분에 해당되기 때문에 진한 갈색으로 그려주는 게 자연스러워요. 그리고 나무 기둥에서 멀어질수록 얇게 그려주면 아주 자연스럽게 그려지죠. 갈색도 명암 단계를 넣어서 아주 입체적으로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이렇게 해서 오늘은 수채화로 나무를 그려보았어요. 오늘 배워본 나무 그리기 방법으로
다양하게 많이 연습해 보시기 바래요. 그럼 저는 다음 영상으로 돌아올게요. 여러분 오늘도 즐거운 하루 보내세요.